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편안함이 가득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가 개장하면서 여러분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나름 그래도 코스피가 다시 반등으로 올라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유동성 장세가 좀 좋을 경우에는 보통 계속 업황이 좋은 것들은 다시 또 눌림이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달렸던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이쪽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건 보유자 영역에서 재밌게 즐겨나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11월 달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들 또 수익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즐겨나가면서 다시 수익 거래 진행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크게 여러분들 아마 고민할 거리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늘림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는 다 양호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중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20% 정도 처음에 초기 비중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 비중입니다, 여러분. 뭐한 종목에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20% 투자한다 이런 뜻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잘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다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면서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10월 말이 또 도래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는 너무너무 바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10월 달 같은 경우는요. 10거래일 동안 우리가 수익 낸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빨리 제가 회전을 만들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0월 달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우리가 수익을 또 창출해서 현금을 또 창출해냈다라는 것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도 해내긴 해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11월 달 또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고요. 에이펙이 있는 관계로 약간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살짝 믹스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11월 달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칫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도움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증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증권 최근에 뭐 어쨌든 상법 개정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있다가 좀 주가가 올라오고요. 결국은 정책 모멘텀이 상당히 좀 괜찮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권주 관련된 중에 수익이 좋은 것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뭐 이렇게 좀 더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하셨다고 하면 되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하셨을 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으니까. 미래에셋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저는 15%, 17% 쳤을 때는 뭐 여러분 수익 실현 관점을 저라면 접근했을 텐데 아마도 보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뭐 모멘텀이 죽은 건 아니니까 삼성증권하고 같이 보시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정성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증권을 선택을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미래에셋증권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또 낙폭이 이렇게 증폭이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크게 올랐다 크게 또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건 또 어느 정도 감당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뭐 저 정도면 자리 잡은 거고요. 뭐 장대양봉 치고 나면 보통 한 3일 정도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제가 돼지꼬리라고 표현하는데 살짝 이렇게 눌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렴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표현을 해서 좀 재미나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긴 해서 뭐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장대양봉 치면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 단기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뉴스로 땅 치고 올라간 것들인데 좋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아직 우리가 정책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증권가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 종목 갖고 제가 볼 땐 10% 이상은 또 만들어내야지 또 만족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뭐 아무래도 뭐 이쪽 관련된 분에서 얘가 또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충분히 조정 들어와서 지금 공방을 갖다 열심히 때리고 있다. 다시 또 급등했다 수렴한다 하더라도 별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3분기 실적 어떻겠어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또 반영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묵직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올 땐 또 쑥 들어오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거 언제쯤이에요? 이건 11월 달에 우리가 실적을 갖다 가이던스 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서 좋겠죠. 물론 그 전에 또 치고 올라오면 땡큐 하면 되는 것들인데 뭐 그럴 상황은 지금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워낙 또 트럼프가 또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손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섹터별로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 자기 자리만 지켜주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관세하고 연동성이 많은 것들. 지금 우리가 손대기, 따라 들어가기 좀 힘든 그런 분야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트레이딩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고, 그거는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갑이 뛰고요. 또 일반인 직장인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거 손대가지고 수익 잘 안 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주부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뭐 어제는 좀 수급이 좀 잘 들어왔다가 오늘은 조금 소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모멘텀을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어차피 MRO가 터져야지만 앞으로 좋을 거다. 그렇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트럼프 형님 오신다고 하니까 뭐 우리 기다려 보도록 하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아직까지는 수급 상태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그만큼 진폭이 크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눈치 보고 쫑 보고 하는 것들인데 장대 양봉 치는 거 냄새는 나요. 장대 양봉 한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중공업 움직인 거 보면 분명하게 뭡니까? 예, 수급이 한 번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유, 요번엔 내가 좀 촉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세진중공업을 할지, 대치중공업을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선택을 좀 미스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양호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가야죠. 뭐 뵐 수 있겠습니까? 동성화인텍도 동성화인텍은 사실 모멘텀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주 내용, 그래서 실적 또 이런 것들 다 겹쳐서 가는 것들이거든요. 크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모멘텀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저는 실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한국株많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 앵그리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구간 또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봐줄 때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충분히 실적이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눌림 들어온 것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만큼 조정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QOQ 대비해서 계속해서 실적은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일단 2026년도까지 또 LNG 관련된 계속 수준은 우리가 잘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미중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조선 부분은 절대 양보할 내용이 아니고요. 뭐 미국에 뭐 저 미국 중국 관련된 조선업체 사용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특히 LNG 선박도 마찬가지일 텐데 LNG 선박에서는 또 제일 핵심이 뭡니까? 예. 그죠? 친환경 엔진을 사용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도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MSCI 편입 이슈가 좀 있어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는데 보통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거 따라간다고 해서 크게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소외된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냄새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좀 여러분 트레이딩 개념을 좀 섞어서 평단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저는 이 생각은 해요. 관세 협상 끝나고 나면 당연히 현대차 가격 때는 최근에 보면 선반영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럼 현대차나 기아가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익성이 높은 종목 HEV 하이브리드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관련된 내용들, 뭐 최근에 좀 선반영해서 좀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조정 들어왔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는 공략해줘야 되는 자리고, 실제로 그냥 또 모멘텀 때문에 치고 올라가주면 놓치면 아깝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평단 조절하지만 6,350원이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 눌림 들어오면 뭐 당연히 이게
뭐 커버링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커버링 치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요. 여기서도 잡아주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6,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만 여러분들 그 평단 조절에 대해서 비중 확대 여부 생각해 주시고 15% 잡은 이유가 다 있다고. 그래서 저 정도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 치고 올라가면 땡큐하고 아래로 들어오면 또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종목 처음에 들어갈 때 종목별로다가 초기 비중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제가 안내 드리고 있는데 저는 뭘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초병 들어가는 건 10% 개념으로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중박이다라고 생각하면 15%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다가 초기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었으면 설정을 해서 난 이럴 땐 이렇게 들어갈 거야. 뭐 저럴 땐 저렇게 들어갈 거야. 제가 이야기한다고 뭐 저처럼 똑같이 해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이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난 이건 좀 확신이 높아. 그러면 비중 높게 좀 가는 것도 있겠죠. 다만, 뭐, 내가 종목단 투자하는 비용이 뭐 3천만 원이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방에 3천 때려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식한 짓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이 무식하다고 봐요. 예. 어쩌다가 한 번 또 그런 경우 수익 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10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땐 7번 실패하고요. 3번 정도 먹어요. 그 3번 때문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저희는 그럴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한번 처음에 샀을 때 올라갈 확률반, 내려갈 확률반. 그건 일반적인 그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수한 것보다 계속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평단 같이 조절해주면 우리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그때부터 점차 높아지는 케이스겠죠. 어쨌든 우리가 모멘텀 있는 것들하고요, 실적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거래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는 관세 협상 마무리되면, 뭐, 코리아 FT가 직접적 이익을 보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판매량 증가라든지 또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관련주가 또 움직일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쪽 구간도 다 영향을 받았어요.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좀 냄새가 났고요.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것들도 조금 있죠. 자,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시장의 모멘텀을 주고 움직이진 않는 것 같고요. 일단 기다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범한 피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스타일에 맞는 분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잠수함 수주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저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돈을 들어갈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죠. 여러분 10년 걸릴 거가 있고 6년 만에 갖다 준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걸 하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돈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짧은 기간이 좋을 거고 근데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그 한미 연합훈련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장보고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잠수함이 상당히 큰 성능을 발휘했었어요. 그것이 사실 여러분들 이슈가 좀 된 내용들도 좀 있고 유튜브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항공모함 때려잡은 게 그죠? 우리나라 잠수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라고 하는 것들은 봐서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SOFC 관련된 부분에서 범한 피어스는 또 하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뉴스를 좀 체크해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LNG 발전, SOF, 수소 발전 이런 것들이 병합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수소 발전 부분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딱 들어올 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의 폭이 스펙이 상당히 크겠죠. 만약에 특히 이제 잠수함 수주 캐나다 관련된 거 터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조정도 충분히 들어와서 기간 조정 가고 있고요. 다만 10%를 비중을 잡은 건 뭐 하방으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승폭이 워낙 크게 움직일 거에 들어오게 되면 뭐 10%면 전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들어와도 뭐합니까? 예,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을 갖다 여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뭐를 열어둔다고요? 하방은 열어두고 나머지 시나리오를 짜간다라는 게 기본 전략이라는 걸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충분히 상세해 가면서 제가 컨트롤 해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하방 리스크를 갖다 항상 연구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스펙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투자는 뭡니까?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우리가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 드릴 때 내용들이 나쁜 건 없어요. 좋은 것만 갖고 이야기 드리면, 글쎄요, 그거는 뭐 쉽죠. 그런데 그것이 오르고 내리고 우리가 수익화 만들어내는 내용들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들 잘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뉴스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투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상당히 힘든 케이스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근데 절대 머니케어 뉴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리가캔바이오 뭐 장이 좀 소소한데도 불구하고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비중 10%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비중 컨트롤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대 양봉 치고 나서 조금 눌리고 들어오는 거 분명히 생길 거라고 말씀드려요. 장대 양봉 치고 나서 상승할 확률이 높냐? 이게 그렇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들어오면 지금 13만 3천 원, 저 기준치 정도보다 좀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조금 더 비중 확대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저희가 양봉 체크하는 거, 양봉 체크, 그 다음에 수급 체크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같은 날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들은 일단 시그널 쪽으로 뭘 느껴야 됩니까? 직감적으로, 아, 이거는 수급이 나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일단은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여러분들 엔터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조정폭이 컸던 종목입니다. 이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키스트 매각과 들어오고서 또, 대부분 또 엔터 쪽 관련된 부분에서 가치 조정을 나타날 때 가장 큰 원래 다른 데는 요만큼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낙폭이 큰 만큼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요? 좀 반등 여력이 좋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살짝만 치고 올라가줘도 기본 수익률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엔터가 A, B, C, 대표적인 건데 4대장 같은 경우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괜찮고 또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예, 무죄 선고도 받았고 물론 1심이긴 하지만 글쎄 1심, 2심 갈 때 크게 달라질 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양호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221 라인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면 실적이 좋다 생각하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예, 우리가 스트롱 바이 해줘도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하방은 조금만 열어두죠. 내려오면 더 사주면 되는 것들이고 여유를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던스 자체 3분기 실적은 약간 어닝이 서프라이즈한 부분이 나타날 거니까 거기에 또 시장이 또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안 봐주는 내용도 있죠. 다 유명한 사람만 자꾸 보잖아요. 엔터라고 해서. 실제로 과연 그럴까? 기업들의 실적 내용들은 그거는 뉴스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머지 것들, 특히 이제 YG라든지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렇게 밸류에이션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 구간으로 생각해보면. LS 마린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평단 조절해 나가고 있겠죠. 우리가 최근에 수익 실현을 여기서 했었고요.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다시 들어갈 때 항상 평단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것들 이것도 우리가 11월 달 이슈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11월 달 농사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아마 지금 쭉 이야기 드리는 것들 대부분 어떻게 돼요? 11월 이슈, 11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관련된 HJ중공업 제외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결국 마일스톤 읽어 들어오는 것들 내용들 하고요. FDA 관련된 내용, FDA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당연히 11월부터 1월 사이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3분기 실적은 조금 좀 빠져요. 왜냐하면 2분기 때 일본 진출했던 거 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이 좀 받았었는데 그거 말고도 더 큰 이슈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면 저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했던 공략했던 거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긴장할 건 별로 없습니다. 내려오면 더 사주면 되니까 제가 하방 리스크는 여기
120일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0일 라인에서 공방을 치고 있는다는 거, 이 부분은 저는 글쎄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뭐 관세 협정 마무리가 잘 되면 뭐 한다? 예, 주가가 상당히 급등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내용들은 좀 있는데, 그 종목처럼 움직이진 않을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가만히 있다가 한번 장대 한번 빵 치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2주 안쪽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테오젠, 우리 알테오젠은 여러 가지, 여러 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 별로 없다. 그죠? 장 안 좋을 때 믿을 건 역시 알테오젠이야 라고 말씀 들어오는 내용들도 나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공방 때리고 있는데요. 이건 한번 치고 올라갈 때 또 제대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정받았을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들 보이세요? 네, 이런 모습과 여기 이런 모습, 지금은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살짝 올라왔다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런 형국들이 나타날 겁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스펙이 꽤 괜찮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기사 내용도 좀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료 수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앞으로 대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막 주사에서 PR 주사제로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각 또 우리가 그러니까 제품별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약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갖다 다 변형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허 기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실리콘투, 글쎄요. 저는 어쨌든 기다려보도록 해요. 지금은 여기에 관심을 안 본다니까요. 왜요? 지금은 다 모멘텀 있는 쪽으로 가 있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 센 섹터가 아니잖아요. 다른 전체 섹터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낮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실적 있는 것도 우리가 봐주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쉴 때 얘네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것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땐 또 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맛을 보신 분들은 그 맛이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사이다보단 훨씬 시원하죠. S&T 에너지,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어요. BHI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BHI 하락하는데 S&T 에너지 올라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러나 어쨌든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가스터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LNG 발전해야 된다니까요. 원자력 발전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자력 발전은 모멘텀이고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과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나오는 거예요? LNG, 가스터빈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BHI가 S&T 에너지인데 좀 눌린다고 해서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오늘 두산 에너지 수익 내고 BHI 수익 내고 우리가 10월 달에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먹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좀 물렸습니다. 근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HI 공략할 때 이 종목은 평단 조절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BHI를 지금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S&T 에너지도 같이 평단 조절해 줄 거예요. 지금 막 조금 마이너스 한 8, 9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앵그리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죠. 또 드리블을 해놓고 안 되면 때려잡는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그 부분 다 알았기 때문에 비중이 몇 퍼센트였어요?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만 잡은 거라니까 세 번째는 트레이딩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부분밖에 없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들이죠. 다 제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점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분 가시면 충분히 무리수가 없다. VHI 공략할 때 거기 20% 들어가고요. 여기는 다시 20% 같이 들어가면 평단 딱 낮춰가지고요. 잡아주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남는다? 부족하다. 그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쫄리는 부분이 뭐야? 전력 설비 부분 하고요. 발전소 부분 하고요. 조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